안녕하세요. 공기 조화 설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건축 설비 기사 2020년 8월 20일 실시된 건축 설비 기사 기출 문제 중에서 공기 조화 설비 과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 설비 기사 1차 필기에서는 5과목 중에 제3과목 공기 조화 설비입니다. 41번입니다. 냉온수 배관의 기본 회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배관 최저부에 물빼기 밸브, 드레인 밸브를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기부, 배관의 분기부는 배관 수리를 위해서 밸브를 답니다. 보통 게이트 밸브를 답니다. 그 다음에 밀포회로 등 개방회로 등 한 개의 순환계통에 2기가 아니고 1기 이상의 1기의 팽창 탱크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 다음 개방 회로 방식에 대해서 순환보일러 정지 시 기기 배관 등의 물을 만수 상태로 유지한다. 이 말은 부식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기에서 배관이나 기기가 부식될 수 있습니다. 42번입니다. 압축식 냉동기의 구성요소 중 냉동의 목적은 압축식 냉동기는 압축기, 응축기, 그 다음 팽창 밸브, 그 다음 증발기 순서로 냉매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 중에서 냉동의 목적, 냉동기는 냉동의 목적이죠. 냉동의 목적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증발기입니다. 증발기에서 냉수, 냉풍, 아니면 뭐 얼음, 이렇게 빙도 되겠죠. 빙축열에서는 빙도 생산됩니다. 이게 바로 증발기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증발기가 열 흡수입니다. 열 흡수. 그래서 증하기 때문에 냉동의 목적은 증발기가 아닙니다. 43번 보겠습니다. 국부저항의 상단 길이 해놨는데 국부저항이라는 게 뭐 T나 엘보, 뭐 밸브류 이런 게 상단 길이라는 게 요 하나 지나 부속 하나 지날 때 요거 부품 저항을 길이로 나타내는 거예요. 길이 미터든 밀리미터든 길이로 나타내는 게 상단 길이입니다. 저항을 상단 길이로 나타냅니다. 배관의 지름이 커질수록 상단 길이는 길어집니다. 부속입니다. 부속에 대해서 부속 하나가 배관 지름이 클수록 상단 길이 길어지고 45도 표준 엘보보다는 90도 엘보 상단 길이가 길어지고 저항이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밸브류의 경우 개폐도 50% 열릴 수도 있고 80% 열릴 수도 있겠죠. 개폐도 열린 정도의 작을수록 상당 길이가 길어진다. 저항이 커지죠. 그러니까 많이 다쳤다는 뜻이죠. 많이 다치면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배관 길이가 길어집니다. 동일한 배관 지름 전개 100% 열어졌을 때의 경우 앵글 밸브보다 게이트 밸브의 상단 길이가 길다는 했는데 게이트 밸브가 긴 게 아니고 앵글 밸브가 될 겁니다. 앵글 밸브 더 길고 저항이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 게이트 밸브가 밸브 중에 그것도 제일 작습니다. 저항이 크다는 것은 상단 길이가 긴다는 뜻입니다. 4번에 틀렸죠. 반대로 말했습니다. 치출 공기의 이동과 관련된 유인비를 옳게 나타낸 것은 돼 있습니다. 유인비는 치출구가 예를 들어서 뭐 벽체에 이런 치출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덕트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렉시블로 연결되어 있고 치출구에서 1차 공기가 이렇게 치출됩니다. 치출되면은 갈수록 풍속은 느려지겠죠. 주변 공기가 이렇게 유인되겠죠. 처음에 크다가 갈수록 유인되는 공기량은 점점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추출되는 공기, 이걸 1차 공기랍니다. 1차 공기. 그 다음에 주변에 1차 공기에서 주변에 끌어당겨지는 공기를 유인 공기랍니다. 유인 끌려오는 공기가 있죠. 유인 공기고, 지금 1차 공기량분의 전 공기량입니다. 유인돼서 나가는 전체 공기량.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네, 45번 보겠습니다. 45번 펌프의 흡입 간에 발생하는 공동현상. 흡입 불능에 대해서 공회전하는 걸 공동현상이랍니다. 방지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있습니다. 흡입 양정을 낮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흡입 펌프를 사용하든지, 그 다음에 흡입 간격을 크게 하면 됩니다. 근데 펌프 회전수 증가시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회전수를 증가시키면 유량이나 양정, 토출 측의 유량이나 양정, 동력이 증가됩니다. 회전수. 상사의 법칙에 의해서 유량은 회전수 변화에 N1분의 N2의 한 배만큼 증가되고 H는 N1분의 N2 회전수 변화량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되고요. 동력은 N1분의 N2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동력이 증가됩니다. 유량, 양정, 동력, 이게 상사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토출 측에 관한 거기 때문에 거리가 먼 것, 흡입측과 거리가 먼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온수 난방과 증기 난방 비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온수 난방은 증기 난방에 비하여 운전 정지 중에 동결의 위험이 크죠. 물이기 때문에 온수 난방은 증기 난방에 비하여 소요 방열 면적과 배관경이 크게 됩니다. 증기 난방은 100도씨 증기이고 온수 난방은 보통 한 70도 온수이기 때문에 기기라든가 간경이 크게 됩니다. 그 다음 증기 난방은 온수 난방에 비하여 연료량이 커 예열시간이 길다 해놨는데 증기 난방이 아니라 온수 난방이 연료량이 크죠. 증기 난방은 연료량이 작고 연료량이 작기 때문에 예열시간도 짧게 됩니다. 같은 연량일 때. 네. 온수 난방은 증기 난방에 비하여 난방 부하 변동에 따른 온도 조절이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울 때 예를 들어서 70도로 난방수를 70도로 가열해서 원한다면 온도가 좀 중간기에 난방할 때 예를 들어서 50도나 이렇게 낮춰질 수 있죠. 근데 증기는 어떻습니까? 가면 100도씨 증기고 아니면 멈춰야 되죠. 100도씨 증기이기 때문에 멈추든지 보내든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온도 조절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47번입니다. 냉각탑 냉각수 입구 온도가 TW1, 출구 온도가 TW2, TW1, TW2. 그냥 공기의 입구의 공기 습구 온도가 T1, 출구의 습구 온도가 T2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냉각탑이 이렇게 있다면 팬 위에서 이렇게 돌겠죠. 그리고 냉동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냉동기. 냉각탑은 쿨링타워 이렇게 하죠. 자, 냉동기의 습기 열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냉각탑으로 갑니다. 냉각탑으로 가면 여기서 물을 이렇게 분사시키죠. 분사시키면 여기 공기와 접촉해서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걸 여기서는 TW1이라고 했고요. 내려오는 거를 TW2로 했습니다. TW2로 표시했고요. 이 공기의
마찰되는 공기의 습구 온도를 T1, 여기를 T2로 했습니다. T2는 여기서 표시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프로치 하는 건 뭐가 건접해야 되나 이건데요. 중요한 거는 많이 냉각수를 온도를 떨어뜨려서 냉각수 온도를 낮춰서 냉동기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 공기 습구 온도입니다. T1. 얘와 가까우면은 효율이 좋은 거죠. 냉각탑이. 여기 어프로치입니다. 어프로치. 보통 5도씨 정도 봅니다. 5도씨 설계 온도. TW는 올라갈 때는 37도입니다. 냉각수 내려오는 거는 32도. 그리고 T1은 보통 한 27도씨로 봅니다. 그리고 TW1 마이너스 TW2 요거는 쿨링 렌즈랍니다. 쿨링 렌즈. 요거 두 개 알아두십시오. 어프로치하고 쿨링 렌즈. 지금은 건축 설비기사 2020년도 8월 22일 날 시행된 공기 5과목 중에서 공기조화 설비 분야 기출문제 풀이하고 있습니다. 48번입니다. 펜콜 유닛 방식과 단일 덕트 방식을 병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병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병용한다는 건 어떤 실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방이라면, 책상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창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덕트를 통해서 이렇게 불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라젯 펜콜 유닛을 넣어서 배관에 의해서 이렇게 공기를 불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덕트도 있고 펜콜 유닛도 있게 됐죠. 여기 경우에는 실이 넓을 때 이게 유리합니다. 넓을 때 유리하고요. 보통 펜콜 유닛은 스킨 부하를 담당합니다. 외부 부하. 그러니까 창문 쪽에 보통 놓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킨 부하를 담당하고, 여기 덕트는 보통 실내에서 발생하는 실내 부하. 여름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 조명, 컴퓨터, 그다음 사람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부하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덕트입니다. 그래서 나누면 이건 외주부, 덕트는 내주부 부하를 담당한다 이렇게 보통 합니다. 찬면에 콜데드 드래프트 방지한다 이 말은 난방할 때 이게 찬 바람 들어오는 거, 창문이나 창문 틈새 바람이나 벽체가 냉각되어서 찬 기를 느끼게 되겠죠. 그걸 콜드 드래프트랍니다. 그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펜콜 유닛이 담당하게 됩니다. 펜콜 유닛이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펜콜 유닛은 외부 존 부하를 담당하고 대형 건축물로 되어 있죠. 실이 좀 넓을 때 적용합니다. 내부존, 외부존 구분할 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펜콜 유닛 방식을 단독으로 설치한 것과 비교했을 때 설비비가 적게 든 게 아니고 더 많이 들죠. 보통 펜콜 유닛 단독 방식은 병원의 병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의 병실. 그 다음에 병용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피스 건물. 외부에는 펜콜 유닛 쓰고 외부에는 덕트가 그거를 다 보통 담당합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네, 49번 보겠습니다. 49번. 냉방부하 계산 시 구주체의 추결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추결부하. 구주체의 추결부하는 뭡니까? 구조체가 두꺼울수록 추결부가 많겠죠. 열을 저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냉방이든 난방이든. 여기서 냉방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체 열용량과 관련이 있다. 추결부하는 열용량이 구조체가 크면은 열용량이 크다고 보면 되겠죠. 추결부하가 크다. 열을 많이 저장하죠. 구조체 벽체, 뭐 지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시간 지연 타임래그가 생기죠. 추결했다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열을 실내로 방사시키죠. 그 다음에 간을 난방하는 경우에는 예능 부하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냉방을 하면 괜찮은데 이래서 밤에 꺼놨습니다. 냉방기를 껐을 때 간을 난방이 되겠죠. 예. 아니면 뭐 낮에도 한참 꺼놨다가 다시 켰을 때, 예. 그럴 때는 처음부터 전체 부하를 돌리기보다는 예냉 부하가 필요합니다. 1차 예냉 시켜서 예. 냉방기를 가동하면 냉방기 부하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구조체의 열 용량이 클수록 피크로드가 증가된다. 이런 거는 피크로드는 줄어들 수 있겠죠. 열 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벽체가 두꺼우면은 예. 온도 변화가 적게 되죠. 벽이 얇으면은 낮에 햇빛이 쨍쨍하면은 바로 열 받죠. 그러면은 피크 때 부하가 커집니다. 피크로드하는 건 피크 때 부하. 한낮에 뭐 일사가 제일 많을 때 냉방시에 그게 증가되겠죠. 얇으면은. 클면은 다 감소되겠죠. 안 됩니다. 그 다음 습공기 선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같아 있습니다. 현열비는 보통 기울기, 수평상태 기울기 나타내고, 열수분비 0의 기울기는 비엔탈피성과 동일한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습공기 선도상에서 공구온도 30도, 습구온도 20도 였는데, 공구온도, 습구온도 나는데, 이게 노점 온도는 파악할 수 없다 되는데, 보통 습공기 선도상에 8가지 값을 할 수 있습니다. 8가지 값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열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수분비 할 수 있습니다. 열수분비 보통 이렇게 수평되면 1입니다. 1.0 뭐 이렇게 내려가면 0.9, 0.7. 현열비는 보통 전열에 대한 현열비거든요. 이 습공기 선도상에 2가지 값만 알면 한 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공구온도, 습구온도가 정해졌습니다. 공구온도, 습구온도 정해졌으면 나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수평 이동하면 노점 온도가 되죠. 네, 공구온도, 습구온도, 절대습도, 그 다음에 여기 노점 온도 됩니다. 수평 가면 여기 습구온도, 그 다음 엔탈피 있죠. 여기 가면 엔탈피. 그 다음에 뭐 상대 습도, 그 다음에 비체적 급경사로 이렇게 되겠죠. 비체적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파악할 수 없다가 알고 있답니다. 그다음 습공기 상태가 변화하고 이를 습공기 선도에 표시하면 현열뿐만 아니라 잡열의 변화량도 알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습공기 상태 현열 잡열 변화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공기 선도가 이렇게 있다면 어떤 공기가 이렇게 됐다면 이 점에서 예를 들어서 가열을 했다고 볼까요? 여기서 냉각했다고 볼까요? 쉽게 냉각했으면 이렇게 공기가 냉각했어요. 여름에 냉방했더니 공기 상태가 여기로 변했습니다. 온도는 떨어졌죠. 갈수록 승이니까 T가 온도도 떨어지고 절대습도 X값 공기 속의 수증기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습도만큼 엔탈피 그 다음에 온도 떨어진 만큼의 엔탈피가 있죠. 그래서 엔탈피를 표시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 따라서 표시하면 됩니다. 절대습도 수증기가 줄어든 만큼의 열량을 보통 엔탈피를 잡열이라 하죠. 잡열 수증기 변화량. 그 다음에 온도가 이만큼 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엔탈피 선입니다. 이거는 현열이라 하죠. 우리 현열, 잡열 다 알 수 있습니다. 공기선도상에서. 네, 51번 보겠습니다. 51번.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냉방 운전하고 있을 때 필요 송풍량 구하라 필요 송풍량. 조건은 실내 현열바가 72kW, 비열 현열바를 보통 QS로 봅니다. QS, 비공기 비열은 C고 공기 밀도로 혹은 감마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내 치출 공기, 공조기 치출점의 온도입니다. 실내 공기 기준 설계 기준 온도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비열은 킬로줄로 되어 있는데 현열바가 킬로와트로 되어 있죠. 이거를 킬로줄로 환산해야 됩니다. 1kW는 3600 kJ/h고요.
그 다음에 초로 하면은 1kJ/s로 되죠. 이게 문제에서 예, 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 열량 구하는 것이 Q는 예, 감마 G 델타 T 풍량으로 하면은 감마 CG 델타 T죠. CG 델타 T고 C 감마 Q 델타 T입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게 풍량 구하라는 겁니다. 송풍량. 송풍량은 현열로 구합니다. 송풍량 Q는 예, QS 나누기 BLC 감마 델타 T 되죠. 이 델타 T는 여기 추출 온도차가 됩니다. 추출 온도차. 그래서 현열은 72kW를 1 곱해야지 킬로줄이 되죠. 그 다음에 B열도 1이고 비중량 1.2. 추출 온도차는 26-12 하면 됩니다. 실기할 때는 26- 실기시험 볼 때는 26-11 꼭 써야 되는데 이게 사시선타기 때문에 바로 그냥 10도로 대입해도 됩니다. 26-16도 이렇게 하면은 6 입방미터/s가 됩니다. 1번. 네, 52번 보겠습니다. 환기 방법 중 열기나 유해 물질이 실내에 널리 산재되어 있거나 이동되는 경우에 사용하며 전체 환기, 이건 희석 환기입니다. 희석해서 환기시키는 방법, 농도를 낮추는 겁니다. 53번 온도, 습도, 기류 3요소의 조합에 의한 실내 온열 감각. 온열 감각은 여러 가지로 나타냅니다. 예, 뭐 유연도, 신유연도, 작용온도, 표준 유연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3요소 나오면은 유연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 54번 보겠습니다. 500명을 수용하는 극장에서 1인당 예, CO2 배출량이 20L/h일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0.05%인 외기를 도입하여 실내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0.1%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기량. Q는 보통 풍량입니다. 공기량. 앞에서 우리 부하 계산할 때도 열량은 스몰 Q를 하고 보통 공기량은 CG 델타 T 중량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네, Q로 나타내죠. Q로 나타낼 때는 C에다가 비중량을 곱해줘야 됩니다. 네, 여기서 마찬가지 Q는 네, 환기량입니다. 오염물질 발생량이죠. 발생량 나누기 농도차. 발생열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열량을 뭐 이렇게 제거해야 될 때는 발생 열량차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단위는 입방미터/아워입니다. 네, 여기서는 Q 이꼴 네, 발생량이 한 500명을 수용하고 네, 20L/h는 최적으로 나타내 입방미터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누면 0.02가 되죠. 입방미터/아워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0.02 나누기 농도차는 네, 0.1%는 수치를 환산하면 0.001이 되죠. 그리고 0.05%는 0.0005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만 나옵니다. 2만 입방미터/아워가 나옵니다. 그 다음 55번 보겠습니다. 보통 공기조화 설비에서 뭐 거기 위생 설비에서 펌프를 갈아준다든가 아니면 공기조화 설비에서 이렇게 뭐 풍량이나 아니면은 뭐 열량 구하라, 환기량 구하라, 아니면 열수분비 구하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당황하실 건 없습니다. 열수분비 하면 U입니다. U는 dx 분의 dh. 그러니까 절대습도 변화량분의 엔탈피 변화량입니다. 공기 순도로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 공기 이렇게 변했을 때 여기 바로 뭐가 dx 델타 x가 됩니다. 혹은 dx죠. 절대습도 차의 뜻입니다. 그 엔탈피로 보면 여기서 엔탈피가 엔탈피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게 엔탈피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이만큼 델타 h가 되겠죠. 혹은 dh가 됩니다. 이렇게 변화했을 때 이렇게 변화됐을 때 그 말입니다. 공기 선도도 이렇게
이렇게 기회 되면 문제에서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20도씨 50%, X 알면 되잖아. X. 이거 있죠. 절대습도 X. 엔탈피 H 39. 그 다음에 8,000kg 공기는 요거를 가열 가습했습니다. 가열 가습했더니 35도씨 상대습도 50%. 상대습도가 변하지 않는 거는 공기 선도상에 나타내 보면은요. 네. 20도씨 가열했는데 20도씨 상대습도 여긴 100%니까 50% 얘기라고 가정했을 때 20도씨 공기를 35도씨가 됐습니다. 이렇게 가열했더니 가습했더니 사실 여기 왔어요. 이게 35도입니다. 35도. 실제로 가열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상대습도 50% 같으면 이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는 보통 열수분비가 한 뭐 60, 240kg 줄 정도. 네. 순환수나 온수 가습했을 때 이렇게 갑니다. 보통 순환수 가습하면 10도씨 물을 계속 뿌려주는 걸로 말하고요. 보통 온수 가습하면 60도씨입니다. 보통 60도씨나 뭐 이게 10도씨 하는데 엔탈피가 결국은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열수분비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열수분비가 이렇게 있으면 열수분비 기준이 수분이 가지고 있는 엔탈피입니다. 100도씨 증기하면은 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60도씨나 10도씨 하면은 별 차이 안 납니다. 예. 100도씨 하면 이 방향이 내기 값이 뭐 26, 76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증기가스를 쓰면 이 방향으로 갈 건데 얘가 이렇게 갔다는 거는 뭐 순환수 가습을 했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35도씨가 됐죠. 여기서 dx분의 u는 dx분의 dh라 했기 때문에 계산하면요. 절대습도 차가 0.0179 마이너스 0.0072죠. 72분의 엔탈피 차는 80.9 마이너스 39죠. 엔탈피는 여기 있죠. 이렇게 나타나겠죠. 여기가 80.9고 여기가 39가 되겠죠. 그 차이 곱해주면 그 차이를 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열수분비 계산하면 약 3,916 나옵니다. 그 다음 56번 보겠습니다. 네, 56번 보겠습니다. 냉수 코일을 통과하는 폭량이 1200m/h고 코일 입출구 엔탈피는 각각 42, 그 다음에 68.5 kJ/kg.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코일 입출구를 통과하는 공기의 엔탈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기 엔탈피입니다. 이거 공기 엔탈피. 요 입구가 출구겠죠. 냉수 코일 통과했으니까. 그 다음에 코일 정면 면적이 1.2 평방미터. 그러니까 코일이 열수가 있습니다. 코일을 뭐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되는데 한 열당 면적이 코일 이렇게 냉수를 이렇게 통과시키면 공기가 이렇게 통과되겠죠. 이렇게 통과되면은 Q 폭량이고요. 엔탈피는 여기 68, 냉수 코일 통과했으니까 68.5에서 엔탈피가 kg당 42로 값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게 이제 냉수 코일입니다. 이 공기 결국 이렇게 냉각시키는 거는 결국 냉수 코일이 하는 일이나 똑같죠. 그래서 공기 냉각 열량 Q는 감마 Q 델타 H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엔탈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죠? 공기 엔탈피 여기 엔탈피로 주어졌잖아요. 그죠? 엔탈피로 주어졌기 때문에 통량에다 바로 비중량 곱해주면 됩니다. 킬로그램당에 대한 거기 때문에 공기 열량 Q 이꼬르 감마 Q 델타 H 하면 되고요. 코일의 열 관료율은 880W. 보통 구조체에서 열 관료율 단위는
보통 키로, 뭐, 와트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서는 단위가 다 킬로줄이기 때문에, 킬로줄 퍼 미터 제곱 아워 K가 됩니다. 온도차, 안팎 온도차 1도차, H 시간당 평방미터당 이동하는 열량이 열 관료율입니다. 예, 와트로 된, 와트로 되는데, 이거를 킬로줄로 고치면요, 0.88 킬로 1kW는 3600 킬로줄 퍼 아워가 되죠. 다 찍어줬네. 1kW는 3600 킬로줄 퍼 아워. 그 다음에 이거를 킬로줄로 고치면 0.88 곱하기 3600 하면 되겠죠. 3600 하면은 3168 킬로줄 퍼 메타 제곱 아워 K가 됩니다. 네. 공기열량은 여기 풍량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엔탈피가 H1에서 H2로 됐는데, H1이 68.5죠. 68.5. 여기 H1. 이거 H2로 봅니다. Q 이거로 공기 엔탈피를 먼저 보겠습니다. 엔탈피 변화량. 공기가 이렇게 통과되면서 냉각된 열량이죠. 냉각된 열량. 열량. Q가 됩니다. 스몰 Q. 보통 라지 Q는 풍량을 나타냅니다. 라지 Q. 여기 라지 Q가 되겠죠. 감마 Q 델타 H 하면 됩니다. 여기서 구하면 1.2 곱하기 공기량이 만이지만 만 곱하기 엔탈피 차 68.5에서 42 하면 26.5가 되죠. 26.5 하면은 31만 8천 킬로줄 퍼 아워가 됩니다. 공기가 이만큼 냉각됐다는 거는 코일도 그만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먼저 공기에 대한 냉각 열량 봤습니다. 그다음 코일에 대한 거 보겠습니다. 자, 코일 여기까지는 제가 적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 평균 온도차. 이 코일 온도차입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12도가 가서 7도가 나옵니다. 5도 정도 차이 나는데, 여기서는 대수 평균 온도차로 줬네요. 12.57 이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 순면 보정 계수 나오는데, 요거는 코일에 여기에 노점 이슬이 맺히게 되겠죠. 공기가 통과되면. 그만큼 이 코일 연료율이 떨어지죠. 그거 보정해 주는 게 순면 보정 계수입니다. 1.42. 공기 밀도는 1.2. 요거는 지금 적용이 됐고요. 네. 자, 코일에 대한 거 보겠습니다. 코일 공개했고요. 코일에 대한 거 Q 이꼬르 K A 델타 T에다가 순면 보정 개수. 요거는 K 하고 했죠. K는 3168. 다른 단위는 킬로줄 퍼 메타 제곱 아워 K. 온도차 1K마다. 도시하고 보통 그 K하고 도시는 수치는 같이 대입하면 됩니다. 이건 절대 온도인데, 절대 온도 단위고 이거는 섭씨 온도 단위죠. 온도 단위는 다르지만 값은 똑같죠. 같은 백동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이건 절대 SI 단위 때문에 K 단위겠습니다. 그래서 코일 Q는 Q는 아까 31만 8천 나왔죠. 그래서 31만 8천에다가 곱하기 K 열 관료율이 3168 곱하기 A는 여기 정면 면적에다가 열수입니다. 정면 면적 1.A 정면 면적 1.2가요. 정면 면적이 1.2 곱하기 열수입니다. 열수 여기서는 X가 되겠죠. X. KA 델타 T A 대신에
정면 면적 곱하기 열수입니다. 이게 A입니다. A. 예, 또다 지워져 버렸네요. 예. 코일에 대한 거, 네, 코일에 대한 거. Q, K, A, 델타 T에다가 보정개수. 그래서 K는 네, 3168. A 면적은 곱하기 정면 면적에다가 열수를 곱해줍니다. 열수를 X로 넣고, 온도차 대신에 LMTD 보면 됩니다. 네, LMTD. 대수평균 온도차 곱하기 12.57 곱하기, 네, W. 보정개수 1.42네요. 그래서 X를 구하면은 4.68열 정도입니다. 4.68열. 그러면은 5열 하면 되겠죠. 5열.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 Q 대신에 어쩌겠습니까? 31. 네. Q 대신에 31, Q는 31만 8천입니다. 8천. 킬로주 퍼. 31만 8천. 네, 코일. K 3160. A 단위는 1.2 곱하기 A 면적은 곱하기 열수. 열수를 여기서 X로 넣었죠. X. K 델타 T. 델타 T는 대수평균 온도차인데 12.57 곱하기 보정계수 1.42. 그래서 X는 5열. 네. 4.6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5열 되는 겁니다. 네. 자, 57번 보겠습니다. 현열만 57번에 현열만 취득하게 되는 냉방부가 해놨는데, 네, 현열은 저기 냉방부에서는 현열, 잡열 나눕니다. 현열, 네, 잡열 나눠지는데 난방에서는 현열만 하고요. 잡열은 무시합니다. 잡열은 상태 변화나 물이 얼음되든지 뭐 물이 증기가 되든지 증기가 물이 되든지 상태 변화나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잡열입니다. 그래서 수증기 우리 이게 지금 공기 저하 설비가 보건용 공기 저하 설비죠. 사람 거주 공간에 하는 공기 저하 설비인데 여기서 언제 수증기가 발생하냐면은 외기 공기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인체는 호흡이나 땀에 의해서 수증기가 발생하죠. 그래서 왜 공기도 마찬가지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현열 잡열 다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벽체는 구조체는 온도차에 의해서만 열이 발생되죠. 그래서 벽체 취득 열량은 현열입니다. 현열만 발생됩니다. 네, 세 문제 남았습니다. 58번 보겠습니다. 중앙식 공기 저하기에서 가습 방식의 분류 중 수분무식 물을 뿌려주는 거죠. 무분무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적외선식이죠. 적외선식은 열에 대한 거죠. 가습 방식 수분무식 아닌 거는 뭐 물 뿌리는 거고요. 전기 가습도 있습니다. 크게는 전기 가습이냐, 수분무 가습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59번입니다. 59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충령 지출구. 충령 지출구 이거는 도달 거리가 길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넓은 경우에 벽면에서 부착하여 형방향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 소음이 적기 때문에 방송국 스튜디오나 음악 감상실 멀리 간다는 건 노즐입니다. 노즐형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쪽은 그래서 멀리 보낼 때 여기가 이제 덕트가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이게 이제 벽면이 되겠죠. 예를 들면 벽에 설치한다면. 네. 아네모스테이트형 이런 거는 예, 지하철 천장에 쳐다보면 됩니다. 사각형이나 뭐 원형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아네모스테이트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냉난방에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증기 60번 증기와 옹축수 사이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온도 조절식 증기 트랩에 속하는 거. 그러니까 증기 난방하면은 증기가 난방을 하고 열을 빼앗기고 옹축수가 됩니다. 보통 100도씨 증기가 가서 100도씨 증기가 가서 물이 된다고 물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빨리 배출시켜야 증기가 순환돼서 난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기를 물이 된 응축수를 배출시키는 게 바로 증기 트랩입니다. 증기 트랩. 증기 트랩의 종류는 포켓 트랩, 브로트 트랩, 그다음 뭐 디스크 트랩이 있고요. 보통 온도차 이용해서 하는 거 바로 벨로즈 트랩입니다. 벨로즈형 혹은 열동식 같이 보기 하는데 답은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벨로즈형 트랩. 참고를 하시고요. 네, 20문제 공기조화 설비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